먼저 11월 주요 마케팅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은 달콤한 빼빼로데이부터 수능, 블랙 프라이데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그야말로 모든 업종의 마케팅을 위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식품업종뿐만 아니라 뷰티, 가전, 미용, 여행 등 많은 업종에서 저마다의 타겟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마케팅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 전달드릴 퍼포먼스 본부 김지연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올해 11월이 다 가기 전에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했고 또 주요 마케팅 사항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따라 대비하셔야 하는 업종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영상은 11월 마케팅 캘린더와 미디어 매체상의 이슈, 그리고 트렌드 이슈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11월 주요 마케팅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은 달콤한 빼빼로데이부터 수능, 블랙 프라이데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그야말로 모든 업종의 마케팅을 위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식품업종뿐만 아니라 뷰티, 가전, 미용, 여행 등 많은 업종에서 저마다의 타겟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3분기에 구글 검색 광고가 네이버 검색 광고의 유입에 거의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구글 검색 광고에 특화된 업종은 전자기기 그리고 가전 업종이었습니다. 현재 결혼 및 이사 시즌인 만큼 해당 부문 관련 광고주분들께서는 네이버와 구글 검색 광고 비율을 적절히 고려하셔서 집행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때 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종이 있죠. 바로 패션업계에서도 겨울을 대비한 패션전과 새로운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겨울이 주 무대인 가습기, 전기장판, 단열재 업종 역시 지금부터라도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암울했던 여행업종엔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무이자 입국 허가와 지속되는 엔저 현상 때문인데요.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만 무려 35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당연히 마케터들이 놓칠 수는 없겠죠. 여행 관련 물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상품 티켓을 판매하는 광고주분들께 최적의 기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급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 확장을 활용하시면 효율적인 광고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키워드 확장이나 집행에 대해 고민이 되실 땐 하단에 있는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10월 말부터 11월 미디어 매체에 관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대표격 미디어 매체인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넷플릭스 폼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규 노출 지면 확장과 판매 구자수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비즈보드 CPT 썸네일 소재 가이드 변경에 따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즈보드 CPT를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해당 소재 가이드 변경 이슈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베타 버전이 추가된 상품이 있는데 광고 구자에 매체명이 포함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메타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드밴티지 앱 캠페인이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메타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앱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앱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광고주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CPM 광고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단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의 경우 GFA의 스마트 채널, 그리고 신규 노출 지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밴드와 카페에서 제공되던 아웃스트림 영상 광고가 배너 영역으로 확장되었는데요. 화면에서와 같이 영상 최초 노출 시점부터 2초 후에 검색어가 노출되게 되며 해당 영역을 터치할 시 연동 페이지로 이동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배너 영역 안에서 광고 영역이 자동으로 재생되며 캠페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던 아웃스트림 영상이었는데 해당 업데이트로 인해 조금 더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부가 정보,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모바일 최적화 광고 클릭 초이스 플러스가 상품 단위로 광고했던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와 함께 이번 11월 30일부로 노출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신 쇼핑 검색 광고 모바일 추천 영역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등록 대상은 쇼핑 검색 광고 쇼핑몰 상품형과 제품 카탈로그형이며 광고 가능 키워드는 패션 의류 및 패션 잡화로 기존과 동일한 CPC 과금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확대되는 상품인 만큼 패션 업종 관련 광고주분이시라면 빠르게 등록하셔서 활용하시고 효율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식단, 그리고 식품, 학원, 앱 관련 업종 중 네이버 외에 제휴지면을 활용하셨던 광고주분이 계시다면 또 짚고 넘기셔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만개의 레시피 PC 버전과 사람인 PC 그리고 모바일 버전이 제휴지면에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광고주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제휴지면을 확인하신 후 광고 진행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매스트에 관한 이슈 사항입니다. 카카오톡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광고 상품, 바로 비즈보드에 관한 이슈인데요. 카카오맵과 웹에 이 비즈보드가 노출되며 기존의 카카오맵 PC에 노출되던 광고 구자가 추가적으로 노출 위치가 변경되고 확대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보드 사이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완화된 가이드가 적용되었는데요. 높이는 고정이나 썸네일 박스 가로가 219픽셀부터 340픽셀까지 자유롭게 확대해서 적용 가능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소재 제작 후 등록 시에 조금은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네이버를 무서운 격차로 따라잡고 있는 구글입니다. 기존의 구글 모바일 검색 광고는 광고 구자엔 업체 이름을 표기할 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베타 버전이 출시되며 캠페인에 업체 이름과 로고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업체명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엔 표시 URL에 도메인이 대신 표기된다고 합니다. 브랜딩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셨던 광고주분들께는 아무래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헬스케어와 금융처럼 민감한 카테고리에는 향상된 전환 적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광고에서 시즌별로 영상 광고 템플릿과 음악 분위기 라인업, 그리고 오디오 광고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시즌성 이슈가 중요한 광고 업계에서 해당 상품 출시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셨던 광고주분들께 반가운 상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악 분위기 라인업은 영상 캠페인 생성 시 주제 타겟팅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광고는 아무래도 스마트 스피커 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청취 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광고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눈으로 광고를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라디오 CM송처럼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광고일수록 효과적일 수 있겠죠. 메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캠페인, 그리고 앱 홍보란에 어드밴티지 플러스 앱 캠페인 유형이 있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까요? 바뀐 내용에 의하면 이를 생성하고 설정할 때 추가적으로 A/B 테스트 진행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광고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A/B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체크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피드에도 광고 게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용 현황이 나오지 않아 이미지 첨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이 업로드될 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제한으로 많은 광고주분들과 대행사가 골머리를 앓으셨는데 조금의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광고 제한이 걸릴 시 광고 관리자란에서 신원 확인 후 바로 검토 요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해당 부분 역시 추가 업로드 사항이 있으면 인스타그램과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에선 캠페인 성과 보고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성과 개선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가 포함된 보고서를 원하신다면 캠페인 성과 요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데이터 조회로 세부적인 분석 정보를 원하신다면 광고 관리자 요약을 통해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광고 상품으로 무수히 얘기가 많았었던 넷플릭스입니다. 올해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 밝혔을 때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상반된 반응이 있었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기본 광고 단가는 7만 8천 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CPM, 즉 천회 노출당 비용 곱하기 보장 노출량이 광고비로 책정되게 되는데요. 만약 1,000만 회의 노출을 원한다고 하시면 CPM이 7만 8천 원이니 7.8억 원 정도가 기본 광고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TV부터 태블릿, 그리고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해당 디바이스 종류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시장이 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MZ세대 중심의 플랫폼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주이시거나 기존의 영상 소재를 활용하셨던 광고주, 혹은 브랜드 인지와 선호를 높이고자 하는 광고주에게 해당 상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타 기간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일부 광고주 분들을 대상으로 광고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구글, 메타, 넷플릭스에서의 미디어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모임이 줄어들며 혼자만의 시간이 증가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앱으로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며 커뮤니티 앱의 사용량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카카오는 이를 활용해 오픈 채팅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픈 채팅방에 보이스룸 기능을 추가해 음성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데요. 곧 이를 활용한 오픈리그 앱도 출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을 넘어 메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할 캐릭터와 AR 필터만 있으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정체성을 보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개인화 경험 제공을 통해 팬심 공략 마케팅을 펼치려는 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 광고주분들, 지금 초개인화 마케팅은 뭐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초개인화 마케팅은 쉽게 말해 취향 마케팅으로 타겟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그에 맞춘 광고 소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소재나 매체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타겟에 적합한 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듯한데요. 다만 메타와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쿠키 수집 차단에 동의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자사몰이 없는 광고주분들이라면 해당 이슈로 인해 타겟의 모수를 확보하는 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자사몰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타겟 모수, 즉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확보해 놓느냐가 앞으로의 광고 성과에 차이를 만들 것으로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 근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무래도 환성연애를 빼놓을 수 없겠죠? 환성연애는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핫한 걸까요? 우선 패널들과 함께 보는 재미, 그리고 과몰입하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만 시청자가 되어 보기보다 패널 역시 시청자로서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순간순간 몰입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클립 영상으로의 공유도 활발하기 때문에
빠른 공감과 토론이 가능해져 이와 같은 반응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얼함과 일반인 출연자로 낮은 제작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자 역시 이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소비자와 제작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존의 먹방 그리고 연예인 집들이를 뛰어넘을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이 유행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부와 걱정을 밥으로 시작해 밥으로 끝난다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 방송 프로그램부터 유튜버 먹방까지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최근에는 이런 먹방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이슈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바로 서식자의 등장인데요. 산다라바 그리고 코드쿤스트처럼 많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소식자들의 모습은 잘 먹는 모습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틈타 건강식을 챙기던 사람, 미니멀리스트, 혹은 평소에도 소식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유통업계는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중량을 줄인 컵밥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업계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품업계 유통 광고주분이시라면 해당 상품들을 참고해 운영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월 미디어와 트렌드 이슈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벌써 11월 중반을 훌쩍 넘겼지만 매체 이슈 혹은 트렌드 부분에서 참고 가능한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확인하신 후 광고 운영에 사용해 보심을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12월 미디어와 트렌드 이슈를 정리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지연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